고비마다 밝은 생각을 선택하면 밝은 운명이 된다. 한 노교수의 이야기이다. 그의 아버지와 삼촌들,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들, 심지어 증조 할아버지는 모두 50대의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자연히 그도 어릴 적부터 불안했다. 나도 50대를 넘기지 못하고 심장마비에 걸려 죽을 거야. 40대 후반이 되자 불안은 최고조에 달했다. 몇 년 후면 나도 50대, 죽을 날이 멀지 않았어. 한 동료 교수가 사정을 알고 조언을 했다. 자네는 왜 한 가지 생각에만 매달려 있는 건가? 자네 마음속에는 50대에 꼭 죽을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있나? 그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그러고 보니 그의 심중에는 난 50대를 넘어 더 살지도 몰라 라는 생각도 함께 숨어 있었다. 더 생각해 보니 난 60대를 넘기고도 살지 몰라 라는 생각도 숨어 있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 70대, 80대를 넘기고도 살지 몰라 라는 생각들도 숨어 있었다. 노 교수는 무릎을 탁 쳤다. 그래, 난 스스로 한 가지 생각만 선택해 거기에 파묻혀 있었던 거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도 말이야. 노 교수는 마치 자신이 실험 대상인 양 자신의 삶을 남의 인생을 보듯 관찰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그는 50대가 되었다. 그는 난 50대에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난 50대를 넘어 더 살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며 지냈다. 그랬더니 정말 어느새 50대가 훌쩍 지나갔다. 60대가 되자 마찬가지로 60대를 넘겨 살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럭저럭 살다 보니 어느덧 80대가 되었다. 아버지나 삼촌들이 모두 50대에 돌아가신 게 다 생각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살 수 있을 거란 가능성을 꽉 닫아놓고 살다 보니 더 살지 못했던 거죠. 50대를 못 넘길 거라던 노 교수는 이제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80대의 삶을 즐기고 있다. 인생이 한 가지 트랙에 갇혀 굴러가는 이유는 딱 하나, 오로지 한 가지 생각에만 파묻혀 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함께 존재한다는 간단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인생의 트랙도 쉽게 갈아탈 수 있다. 가게를 운영하던 한 재미교포가 강도의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 의사는 그를 보더니 대뜸 고개를 내저으며 간호사에게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이 환자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겠군. 의사는 환자가 못 알아들을 줄 알고 한 말이었지만 놀랍게도 환자는 그 속삭임을 엿들었다. 그는 혈혈단신으로 미국 땅에 건너가 온갖 역경을 딛고 벌떡 일어서 오뚜기와 같은 삶을 살았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이렇게 뒤집어 생각했다. 의사는 내가 죽을 거로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난 살아남겠다는 생각을 선택하겠어. 그는 실제로 살아남았다. 위급 환자가 난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선택하면 정말 죽는다. 반면 난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라는 생각을 선택하면 실제로 살아남는다. 미국 캔자스 대학의 에딕 라이트 박사는 의사들의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주문했다. 응급실에서 생사를 다투는 위급 환자들에게 최악의 상황은 끝났습니다. 위기는 넘겼어요. 라고 말할 것. 희망의 말을 들은 환자들은 놀랄 정도로 빨리 의식을 차리기 시작했다. 상처 회복도 빨랐고 사망률도 낮았다. 반면 이 말을 듣지 못한 환자들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는 끝내 숨이 끊어졌다. 설사 생존하더라도 회복 속도가 크게 떨어졌다. 라이트 박사는 환자가 숨이 끊어질 듯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는 주변에 있는 목격자들의 반응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목격자들이 환자의 상태를 보고 겁에 질리거나 놀란 표정을 지으면 환자들은 내 상황이 정말 위험한가 봐. 사람들이 저런 표정으로 날 바라보고 있는 걸 보면 하고 희망을 꺾어버린다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된다. 이 아기는 24시간 안에 죽는 편이 차라리 낫습니다. 분만실에서 의사는 짧은 침묵 끝에 산모에게 말했다. 아기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부러져 있었고 팔다리도 이리저리 꺾여 있었다. 머리통은 밀가루 반죽을 주물러 놓은 것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쉽게 말해 뼈라는 뼈는 모조리 부서져 버린 상태였다. 누구도 아이를 건드리거나 안아 올려서는 안 돼요. 달걀 껍데기처럼 뼈가 부러지니까요. 의사는 골 성형 부전증이라고 했다. 뼈가 쉽게 부러지는 유전병이다. 산모의 아이는 증세가 너무 심해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산모와 아이 아버지는 그 아이의 생존을 선택했다. 그 아이는 과연 살아남아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의사의 경고대로 아이의 뼈는 툭 하면 부러졌다. 무려 200번도 넘게 뼈가 부러져 매번 수술을 받아야 했다. 골절과 수술이 되풀이되면서 키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자란 90cm에서 멈췄다. 사람들은 이렇게 쑥덕거렸다. 의사의 말을 안 듣더니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군. 왜 저런 고생을 사서 하는 거지? 하지만 아이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남자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심리치료사이자 동기부여 명강사로서 명성을 얻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인생이 즐겁다고 한다.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그는 고비마다 밝고 좋은 생각만 선택했다. 어둡고 나쁜 생각들은 텅 비워버리고 밝고 좋은 생각만 선택해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생각의 선택이 도저히 불가능한 인간의 운명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간의 운명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그의 부모는 모든 뼈가 부러진 채 태어난 아기를 부정하지도 하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대신 아이에게 생각을 고르는 방법부터 가르쳤다. 대신 아이에게 생각을 고르는 방법부터 가르쳤다. 넌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태어난 것뿐이야. 모든 사람은 다 다르게 태어난단다. 부모는 생긴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들을 받아들였다. 물론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고 어두운 생각들이 머릿속에 비집고 들어오려고 항시 틈을 노렸다. 그럴 때마다 부모는 머리를 활짝 열어젖히고 그런 생각들을 우주로 되돌려 보냈다. 나쁜 생각들을 선택할 것인가? 좋은 생각들을 선택할 것인가? 부모는 아들에게도 늘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골라 실행해 보렴. 할 수 없다는 생각들은 시간 낭비란다. 드디어 그가 대학을 졸업하는 날 졸업식장에는 그의 이름이 울려 퍼졌다. 올해 졸업 수생은 숀 스티븐슨입니다. 그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단상 위로 올라가자 부모는 20년도 넘게 참았던 눈물을 그제야 흘렸다. 고맙다 숀, 장하다 숀. 부모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가 만일 남들의 잣대에 맞춰 남들의 생각으로 자신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살았다면 어땠을까? 그는 생존조차 힘든 인생의 낙오자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고유한 잣대로 내가 이런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숀 스티븐스는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생각을 바꾸면 그게 바로 새로운 나다. 생각을 바꾸면 그게 바로 새로운 나다. 불멸의 음악가 베토벤은 어릴 적부터 세계적인 명성을 누렸다. 하지만 27세 무렵부터 갑자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31세가 되어서는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신은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줄까? 작곡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 그 역시 인간이기에 깊은 절망에 빠졌다. 33세 때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요양 중이던 베토벤은 죽기를 결심하고 유서까지 썼다. 하지만 깊고 고요한 절망 속에서 많은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청력 상실은 절망이라는 생각이 그 많은 목소리 가운데 단지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 그는 마침내 청력 상실은 잡념의 귀를 막고 오로지 작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니나 다를까 위대한 창조의 꽃봉오리는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했다. 35세 교향곡 3번 이영웅 작곡, 36세 피아노 소나타 열정 작곡, 39세 교향곡 5번 운명 작곡, 40세 피아노 협주곡 황제 작곡. 놀랍지 않은가? 베토벤의 대작들은 모두 청력을 상실한 이후에 탄생했다. 불후의 명작인 합창교향곡은 청력이 100% 상실된 55세 때 작곡한 것이었다. 그가 만일 청력 상실은 절망이야 라는 생각을 선택했더라면 어땠을까? 인생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을 돌려 청력 상실은 마음을 텅 비울 수 있는 기회야 라는 생각을 선택하자 육신의 차원을 넘어 놀라운 영의 세계가 열렸다. 나이키의 창업자 필 나이트는 학창시절에 단거리 달리기 선수였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연습해도 다른 선수들을 앞서 나가지 못했다.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인가? 라는 회의가 점점 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그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말했다. 그래, 난 오직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인 줄 알고 달려왔어. 하지만 내가 최고가 될 가능성은 없어. 이쯤 하고 다른 길을 생각해보자. 그는 다른 가능성을 깊이 생각해 보았다. 당장 이거다 하는 가능성은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고심하다 보니 어느 순간 퍼뜩 잡히는 생각이 있었다. 맞아, 달리기 할 때 운동화가 불편했지. 편한 운동화를 만들어 보자. 그는 어렵사리 작은 공장을 차렸다. 새로 만든 운동화를 트럭에 싣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팔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운동화 브랜드 나이키는 이렇게 탄생했다. 세상은 아무에게나 행복과 성공을 안겨다 주지는 않는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갈고 닦는 사람만이 기회를 포착한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우리는 현재의 제품에 만족할 수 없다.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창조해내야 한다. 지금 제품은 불과 2, 3년 안에 구식이 되어버릴 것이다. 어떤 업체가 구식 제품을 밀어낼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으로 바꿔나가라는 말이다. 세계적인 기업 GE의 최고 경영자를 지낸 잭 웰치는 어릴 때 심하게 말을 더듬었다. 또래 친구들에게 늘 놀림을 받았고 외톨이로 지냈다. 엄마는 그런 아들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어느 날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잭, 너만이 가진 장점을 왜 부끄러워하니? 아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엄마 말을 잘 들어보렴. 내가 말을 할 때 더듬는 이유는 내 생각이 말보다 빠르기 때문이란다. 그만큼 넌 다른 아이들보다 생각하는 속도가 빨라. 그러니 말을 더듬는다고 주눅들 필요는 없어. 알았지? 넌 남들보다 생각이 더 앞선 아이야. 엄마의 그 말 한마디가 아들의 단점을 장점으로 돌려놓았다.
아들은 매사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최고 기업의 경영자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난 원래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이야. 난 원래 그런 거 못해. 같은 믿음도 알고 보면 단지 한 가지 생각에 집착한 결과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울함은 순식간에 밝음으로 돌변한다. 성경도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이니라 라고 하지 않는가. 생각만 바꾸면 누구나 변화무쌍한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바꿔 나갈 수 있다.